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재현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뇌파 검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제가 이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이 뇌 활동이라는 게 맨날 달라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이게 한 번의 뇌파 측정으로 그날 뇌파가 달라지거나 이러지 않겠느냐. 어떻게 뇌파로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치료적인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뇌는 이게 내가 지금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지, 또는 어떤 생각을 막 하고 있는지, 뭐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지, 또 아니면 운동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상태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죠. 내가 막 불안해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좀 편안하게 명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이제 뇌파는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적으로 이 뇌파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는, 저희가 뇌파 측정하는 거는 이제 안정 뇌파라고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왜 사람의 뇌파는 크게 이제 네 가지 뇌 상태에 따라서 그 뇌파가 달라지거든요. 그 중에 잠을 자고 있는 경우에 non-REM sleep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REM sleep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태에 따라서 또 뇌파가 굉장히 달라지고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내 뇌가 피로를 푸는 수면을 하고 있느냐, 꿈꾸는 수면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뇌파가 달라지고, 또 깨어 있을 때도 내가 태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이걸 이제 태스크 포지티브 네트워크라고 하고, 쉬고 있을 때 태스크 네거티브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느냐, 아니면 내 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뇌파가 달라지게 돼요.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두 가지 상태에 따라 뇌파가 달라지고, 내가 깨어 있을 때도 두 가지 상태에 따라서 뇌파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량 뇌파로 측정하고 있는 거는 태스크 네거티브 네트워크, 이거를 보통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거를 좀 전문적인 이야기라, 그래서 좀 다른,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은, 쉬는 뇌, 멍 때리고 있는 뇌에서 나오는 뇌파를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뇌파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정상이냐 아니냐를 판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교하는 뇌파의 데이터베이스는,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급적 머릿속에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를 기반으로 뇌파를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불안이나 강박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도 이 불안에 관련된 네트워크가 막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뇌파 데이터의 베이스에 비해서 불안이나 이런 네트워크들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뇌파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뇌파와 이제 차이점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멍 때리고 있는 뇌, 쉬는 뇌를 기반으로 뇌파 데이터가 측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뇌파를 찍는 시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파를 찍을 때 이거를 1분을 찍느냐, 2분을 찍느냐, 3분을 찍느냐, 4분을 찍느냐.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 어떤 과학자들이 다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뇌의 안정화된 뇌파의 상태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의 뇌파가 필요한지, 그래서 1분도 찍어보고, 2분도 찍어보고, 3분도 찍어보고, 1시간도 찍어보고, 뭐 1시간 반도 찍어보고, 이걸 통해서 각각의 뇌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베리에이션이 얼마나 안정화되는지를 비교를 해 봤더니, 이게 2분이 안 되면 뇌파가 언제 찍는지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근데 이게 2분이 넘어가면서 이게 점점 이게 세츄레이션이 된다고 그러는데 점점 수렴해서 어느 정도 대표값을 띄게 돼요. 그래서 그 이상의 뇌파는 사실 2분의 뇌파랑 큰 차이가 없는 이게 수렴되는 이런 뇌파의 변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게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뇌파를 찍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5분 정도 기본 뇌파를 찍고요. 그 안에서 깨끗한 부분을 추려서 2분이 넘는 이 뇌파 데이터를 남겨놓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눈을 깜빡였다든지, 아니면 몸을 좀 움직였다든지, 이렇게 돼서 좀 자파라고 하는데, 이제 필요 없는 뇌파, 노이즈,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충분히 이제 측정이 된 뇌파에서 잘라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깨끗한 뇌파 한 2분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뇌파가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게 불안한 사람의 뇌파 또는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뇌파, 이런 어떤 특징적인 패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너무 그 전날 잠을 못 자서 피곤한 상태에서 병원에 가면은, 또는 내가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막 공황 증상이나 이런 게 와가지고 굉장히 이전보다 더 불안한 상태에서 뇌파를 찍으면은 더 안 좋은 상태가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정상적인 어떤 뇌파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상을 벗어나는 충분한 이상을 나타내려면, 그러면은 하루 뭔가 내가 잠을 잘 못 잤다. 그럼 분명히 델타8라는 게 내 원래 수치보다는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뇌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상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일단 그렇게 하루 못 잔 거, 이런 거 정도는 크게 이상값을 나타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축적이 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일주일 동안 못 자고 또 2주를 못 자고 3주를 못 자고 한 달을 못 자고 이렇게 이게 축적이 되게 되면 뇌파의 피로도라고 하는 게 이 정상적인 데이터베이스 값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크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정확도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물론 내가 하루 잠을 못 자고 또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순간에 일어나고 이런 게 뇌파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게 정말 하루 몇 시간 동안 딱 왔다가 지나가는 거하고 또 수개월 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와는 뇌파 데이터베이스 안에 정상 집단과 비교했을 때 그 값 차이는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너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뇌파를 재측정하는 거를 사실은 그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불안함이 굉장히 높았다가 치료를 받으면서 불안함이 한 1, 2주 지났더니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뇌파 데이터베이스 상의 정상적인 레벨로 돌아오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컨디션이 확 좋아졌다고 해서 순간 그 수치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조금씩 이제 뇌파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임상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증상은 다 좋아지셨는데 뇌파를 너무 일찍 찍으면 뇌파의 변화는 아직 충분히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한 3개월 정도의 텀은 두고 뇌파 재측정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증상보다 뇌파가 좋아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좀 더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뇌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그 치료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외에 또 이제 뇌파에 있어서는 이렇게 뇌파의 어떤 변화가 이제 빠르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선생님 제가 뇌파를 찍을 때 막 뭔가 복잡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했는데 물론 그런 게 뇌파에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나 왜 불안을 나타내는 패턴 중에는 전두엽에 생각이 많아서 나타나는 전두엽 쪽에 많아지는 패턴도 있지만 그게 아닌 뇌의 뒷부분에 이제 프리큐니우스 PCC라고 하는 뇌 영역이 있어요. 여기가 불안에 관련이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이 부분의 뇌파 활동까지 확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내가 이제 뇌파를 찍을 때 많이 복잡한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뭐 뇌파 찍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지 몰랐다. 이런 상태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전두엽의 이제 뇌파의 좀 증가를 나타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이제 불안함에 대해서 어떤 질환을 평가할 때 주로 보는 뇌의 중요한 영역의 뇌파 증가까지 만들어내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파를 볼 때 뇌 영역에 따라서 또 이렇게 느리게 천천히 변화가 되는 뇌 영역이 있고 또 빠르게 어떤 뇌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영역이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고 이제 뇌파를 분석하고 판단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궁금하셨던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이제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뇌파 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설명해 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